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형사소송법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번 학기 강의가 우리가 무슨 잘못된 만남도 아니고 강의실에서 해야 될 수업을 아주 이상한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원래 형사소송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법학의 전문적인 영역들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또 수업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원래 첫 주에 첫 시간은 서로 눈인사하고 손으로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그냥 이름 한번 불러보고 이러면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우리가 45분을 연락의 수업을 해야 됩니다. 신의 측에 반하는 건데, 그렇지?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또 2주나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 지금부터 열심히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첫 시간부터 강의를 나가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은 우리는 갖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 주는 형사소송법이 무엇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배울 정도의 학년이 되었다면 대충 뭐 3학년, 4학년, 아니면 뭐 1학년 학생은 없을 테고 2학년 학생 중에서 마음이 좀 급한 친구들은 소송법을 수강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 어떤 친구들이 든지 확인을 할까요? 이게 또 두 수업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출석을 부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네요. anyway, 어쨌거나 이 소송법을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또는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소송법이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과목으로서의 소송법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소송법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송법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팁을 좀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법이 뭐냐? 소송법이 뭐죠? 맞습니다. 절차법입니다. 무슨 절차? 그렇지, 소송하는 절차. 근데 무슨 소송? 형사소송. 제가 학교 다닐 때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송법을 강의를 하셨거든요. 민사소송법이란 뭐냐? 민사소송이다. 사물 관할은 뭐냐? 사물을 관할하는 거다. 그러면 법관 기피는 뭐냐? 법관이 기피, 피하는 거다. 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수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 간단 명료하죠. 마찬가지 소송법이란 형사 소송을 하는 건데요. 형사소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실제법인 형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실제법인 형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실제법인 형법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 그 적용을 통해서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하고, 이 형사 절차를 규제하는 법을 소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펜을 좀 써볼게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절차법이 아니 절차법. 아이 참. 절차법. 얼라리 두껍게. 절차법이란 자, 실체법을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본권 침해 작용에 해당하므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형법이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하는 법이다. 자, 기본권을 두 번을 침해를 한대요. 첫 번째는 법률 자체에서 금지를 합니다. 뭘 금지를 해요? 너 뭐뭐 하지 마. 금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학칙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잔디밭에 들어가면 혼납니다. 관리하시는 분께서 나가라고 하죠. 에이 하면서 손가락을 이제 손을 툭툭 치죠. 이렇게 금지를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무슨 예를 들을까? 체프 시간에 자, 예배 시간 여러분들 그 목사님 말씀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심금을 울려가지고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모두들 잡니다. 근데 자는데 조교 언니 아들이 지나가면서요 깨우죠. 왜 깨워요? 금지를 합니다. 뭐를? 자는 걸. 예. 이 금지를 하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나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못 자게 하는 금지. 낮에 잘 권리를 한번 침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는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깨웁니다. 깨우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하면요. 패스가 안 되죠. 자,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다시 한번 침해를 하죠. 그런데 이 형법도 기본권 침해 과정이지만 이 절차도 기본권 침해 과정입니다.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내가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국가가. 너 뭐 했지? 의심을 하고요. 저를 자꾸 불러댑니다. 뭐를 해요?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수사기관으로 불러서요. 무언가를 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요. 얘기하라고 하고 또 안 오면요.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쵸. 붙잡아 갑니다. 붙잡아 가가지고 막 쳐넣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구속을 하죠. 그 강제로 막 하고요. 그 다음에 괜히 우리 집에 와서요. 막 뒤집니다. 뒤져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막 찾아냅니다. 내 컴퓨터도 막 뒤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도 막 뒤집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 집을 뒤진다는 거는 주거 침입을 하는 거죠. 예, 제 사생활을 침해를 하고요. 강제로 저를 구금을 시킨다는 거는 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서 또 나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재판할 때 제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또 구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기본권을 마구마구 침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형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 집행이 벌금형이면은 내 재산을 침해를 하고요. 아이고야, 글씨가 왜 이러노? 으아. 형 집행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징역형을 받으면 감금을 시켜버리죠. 이러면서 다시 기본권을 합니다. 침해를 하죠.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 자, 형법도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 자, 이렇게 국가 형벌권의 발동이라는 것은 0부터 10까지 전부 다 기본권 침해 작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고 만일 침해를 한다면은 그때는요 뭘 위해서
공공복리, 질서유지, 공소양속을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법률로서만 할 수 있고, 이때 법률로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법률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법,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지요. 이것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작용. 내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 일방적으로 침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송법이나 형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법률에 기본권 침해를 하도록 해놓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형법,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반대의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반대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제어를 하기 위한 법. 즉 국가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국민을 처벌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또는 막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형사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법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를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만큼 침해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기관에 종사한다. 그리고 법을 배운다.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임무는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처벌을 하기 위한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을 감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법은 아주 나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럼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형법이 국가형벌권의 발생 요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성요건. 써볼까요? 구성요건. 그 범죄의 요건이죠. 발생 요건과 그 다음에 그 법적 효과. 이건 뭘까요? 그치. 아이고 힘들다. 뭐? 형벌. 를 규율한다면 형사소송법은 발생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이 목적하는 바는 처벌이 아니죠. 뭔가요? 응보와 예방이라고 우리는 얼핏 배웠고요. 이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이것이 바로 소송법이다. 따라서 소송법은 수단에 해당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살인의 추억. 요거 여러분들 제가 틀어주고 싶은데 원래는 강의 준비를 하면서 2월 달이죠. 이번 학기는 정말 소송법을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 좀 임팩트 있게 좀 해보자 이러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유튜브입니다. 뭐 이게 25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면은 재미있게 봤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PPT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틀어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뭐 저작권법 위반이 될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수업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의 형태상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저는 다만 좋은 하나의 재료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추천을 하는 것 뿐이겠죠. 자, 살인의 추억을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 못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25분짜리 동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끊을 텐데요. 20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 자체는 지난해였던가요?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춘재? 누구였지?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분명히 저한테 소곤소곤 얘기를 해줬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가칭 이춘재. 제가 중간에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특히 그냥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었죠. 그 살인 사건의 범죄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 연쇄 살인 사건을 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할 만했던 이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요거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한번 일단 보시고요. 자, 제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살인의 추억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자, 이게 25분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요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 핵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수사의 현실은 무엇이었나. 자, 여기에는 아주 대립되는 3명의 수사관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수사관들이 각각 그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또는 수사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3명의 대립구도가 생기는데요. 물론 대립이 삼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온 형사와 나머지 2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각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각각의 수사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피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대하는 방식 또는 혐의자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사의 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분필로 쓰는 것보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무섭네, 이거. 빨간색으로 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야, 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막 만들어? 아니면은 혐의를 조작해? 증거를 조작하는 거야? 아니면은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증거를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보전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첫날부터 숙제라고 하면은 무지하게 화가 날 텐데, 숙제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의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현실에 있어서의 뭐가 문제다. 내가 만약에 경찰이 된다면 또는 법조의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거는 뜯어 고치고 싶더라. 그 영화를 보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 게시판에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합시다.